김태현의 정치쇼 일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밤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 특히 이 워싱턴 선언, 이게 뭔가, 무엇은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떤 의의와 한계가 있는가, 요거를 좀 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소속이죠. 국회 외통위 소속인 국민의힘 태용호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워싱턴 선언, 사실은 예. 그 전부터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부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다라는 거는 이미 언론에서 거의 다 보도가 됐던 건데, 실제로 어제 워싱턴 선언 내용 다 보셨잖아요. 예. 이 총평부터 좀 들어보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이번에 큰 한미 예. 관계에서의 큰 새로운 걸음이 이제 내딛어졌다. 이렇게 전 말씀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상들일 사이에 회담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공동성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엔 선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왜 선언이냐? 이것은 한미가 앞으로 대단히 장기간 서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 쌍방간의 약속을, 아주 의미 있는 약속을 담았기 때문에 선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예. 이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뭔가면 미국이 핵 공유 계획, 말하자면 핵 보복 계획이죠. 예. 이 계획을 앞으로 우리하고 공유하겠다. 이게 미국이 우리한테 한 약속이고, 예. 이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그럼 우리는 자체 핵무장 안 할게. 이거 NPT 약속 지키겠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결국은 동등한 지위에서 서로 약속을 주고받은 교차 약속이 된 그런 이제 선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미국 핵 우산 늘 들어오던 말인데, 물 들어오던 말인데, 그렇죠. 이게 뭐 새로웠냐? 예.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대단히 의미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한다는 작계가 있어요. 뭐 작전 계획이요? 5027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단히 비현실적인 작계입니다. 왜 비현실적이냐? 네. 북한의 핵을 우리로 선제 공격하겠다는데, 핵으로 진짜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이 핵으로 어떻게 보복할 거냐? 작전 계획이 없습니다.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데 미국은 항상 지금까지 어떻게 말해왔는가 하면, 야, 우리 믿어. 우리가 해줄게. 뭐 그거 자꾸 따지느냐. 우린 이 다른 건 몰라도 핵과 관련한 계획은 누구하고도 공유할 수도 없고 네. 공개할 수도 없는, 이건 전자 보안의 또 보안이다. 이렇게 미국이 딱 벽을 네. 세워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걸 믿겠느냐, 좀 믿게 해달라고, 좀 보여달라, 이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이걸 안 했어요, 미국이. 그러면, 그런데 예. 이번에 처음으로 합의했습니다. 예. 앞으로 핵 보복 계획 공유하자. 이건 뭐냐면 예. 우리에게 미국이 이제는 한국이 자꾸 의심하니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됐다. 이렇게 될 거고, 다음 하나는요, 역설적으로 보면. 그럼 이건가요? 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동안에 미국이 우리한테 했던 거는 자, 북한이 핵을 공격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라는 이런 추상적인 얘기였다면, 예. 한국이 한국 내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의 의문을 품고 있으니 뭔가 구체적으로 예. 북이 어떻게 핵을 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미리미리 한국과 공유하겠다, 뭐 그것이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면 예.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포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 포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작전 계획이 없으면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왜 끝까지 ICBM을 완성해 가지고 미국에 보여주려고 하느냐. 네. 북한은 미국이 절대 핵을 못 쓴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작전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쓰느냐. 이건 프로토콜이거든요, 작전 계획은. 근데 미국이 이번에 우리 있어. 그리고 너희 이제부터 좀 보여줄게. 어느 정도 보여주겠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대단히 의미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 처음부터 핵 정보를 공유하고 핵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하고 다 해도 예. 결국 마지막에 버튼 누르는 건 미국 대통령인데, 예. 그러면 아무리 계획 짜고 정보 공유한다로도 실행을 미국 대통령 하면 그거 믿을 수 있어, 이런 얘기는요? 그게 바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왜 우리가 자꾸 미국에게 공유 계획을 요구하느냐, 이건데, 어느 시점에까지, 어느 정도까지 현지 사령관들이 재량이 있느냐, 이거잖아요. 마지막에 하면 핵무기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 있으면 마지막까지 결국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상황까지 간다는데,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아예 거의나 자동적으로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핵을 사용했을 경우 미국이 뭐 전략 폭격기를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바다 밑에서 핵 잠수함이 바로 북한의
핵 보복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 예. 계획을 보자 이건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앞으로 향후 아주 구체화된 계획을 우리한테 저는 꺼내놓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는.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워싱턴 선언 보면 네. NPT 네. 탈퇴하지 않고 저 끝까지 지킨다. 전술핵 재배치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들 들어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럼 우리는 이제 자체 핵무장이 어제 워싱턴 선언대로라면 이제 불가능해진 건데 미국의 외신 일부 외신 평가에 보면 결국 이게 한국의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 그거를 막기 위한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에게 야, 자체 핵무장하지 마라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우리가 다 해줄게.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로부터 공식 야, 여기도 좀 글렀어. 이거 안 하겠다는 거 이렇게 요구한 건 지금 처음이에요.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왜 이 정도까지 됐느냐? 지금 미국은 우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 논의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예. 우리 국민의 56% 이상이 지금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도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예.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도 아 이거 대단히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 정도로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질 정도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됐다는 걸 미국도 인정한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오히려 왜 우리 스스로가 그걸 애매하게 만들어야지 왜 우리가 먼저 적세를 찾느냐 이렇게 핵무장 못하게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워싱턴 선언은 크게 두 가지 약속입니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약속, 우리가 미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그 계획이 충분치 않아요. 우리 그거 다 보고도 신뢰가 안 가. 그러면 NCG가 잘 불만족스럽게 돌아간다. 예를 그러면 들어서. 우리는 오케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뭐 약속 지킬 수 없지. 예. 아, 집을 파고 살 때 집 판매자가 나 이런 요구 조건 들어줄게 했는데 아니 계약서대로 진도가 안 돼.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정도까지 자체 핵무장을 놓고 두 정상에 토의했다는 건 대단히 이건 진전된 일이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부 보수 언론 오늘 아침 사설을 보니까 핵무장, 자체 핵무장을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그런 톤의 오피니언들도 있던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이 정도로 겁을 먹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반도에 자체 핵무기가 없는데 네. 이 정도의 예를 들면 NCG 그리고 예를 들면 유사시에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어하고 응징하겠다. 이 정도 선언으로 북한이 큰일 났는데 자, 이렇게 겁을 이거예요. 먹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때는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면 북한을 완전 파괴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더 승화시켜서 완전 종말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썼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북한의 견제에서 보면 뭐 핵으로 북한을 때린다고 북한이 미국을 때려도 그런데 작전 계획이 없잖아. 작전 계획이 없으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렇게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처음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계획이 있어. 이 계획도 앞으로 한국과 점차 공유할 거야. 라고 하니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으로서는 아니 없는 줄 알았는데 뭐 있었다고 그러면 미국이 말한 게 결국은 빈말이 아니었네. 이렇게 돼서 대단히 북한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이겁니다. 왜 이미 전에 이걸 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보면 핵잠수함 네. 그거를 한반도에 아주 자주 상시적으로 오가게 하겠다. 이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네. 이것도 북한에 대한 위협이 되나요? 당연하죠. 이게 거의 지금 상시적으로란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거는 거의나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 핵무기가 우리 그 근저에 가까이에 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와 있느냐? 이건 바로 북한이 핵을 진짜 사용한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핵 보복이 이루어진다는 걸 정말 말로가 아니라 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번 아마 워싱턴 선언을 보면서 아마 대단히 이제 위축되고 아마 고민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성과도 좀 짚어보죠. 결국 이제 반도체법하고 IRA 위과 관련된 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이게 한국에도 윈윈 되는 거다, 뭐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양국 정상이 발표한 거 보면 구체적인 것들은 앞으로 이제 차차 논의해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이 우리에게 해주겠다라는 건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서 이 경제 성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난 시기 보면요. 네. 우리 대통령들이 미국에 가서 항상 미국에 투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우리는 반대로 대통령은 가서 미국에 뭘 팔겠다라고 미국은 또 사겠다. 네. 이런 지금 구도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을 뭐 제1호 뭐 영업사원 뭐 이런데 저는 이건 이제 영업왕의 칭호까지 저는 줘야 되겠다. 영업왕이요? 대통령이 네. 한번 비행기 타고 그래도 뭐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면 이 정도로 돌아올 때는 국민들에게 보여줄 선물 보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일즈 외교를 잘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박수를 치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이고 이번에 나오는 건 쉽게 말하면 정상이 만들었을 때는 디테일 합의가 아닙니다. 네. 방향성 합의입니다. 그 길로 가자. 경제 분야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분야에서 합의했다는데 저는 큰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얘기는 이 정도쯤에서 마무리하고요. 태용호 의원 출연했으니까 국내 네. 네. 정치 관련된 것도 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의 평가에 따르면 네. 김기현 대표를 태용호 최고위원에 직격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던데. 네, 나는 M1 곳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네. 그 M1 곳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뭐 해석의 여지가 있고요. 아니, 속마음 우선 있으실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네. 제가 이야기한 건 제가 왜 그거 표현을 한 다음에 다들 뭐 김기현 대표를 저격했다 이렇게 언론들이 다 쓰던데 네. 저는 김기현 대표를 저격할 이유도 없고 현재 우리 당이 처한 상황에서 최고위원이 대표를 흔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네. 지금은 우리는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내년도 총선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당 지도부에서 서로 이렇게 내부에서 정말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제가 그날 최고에서 그 발언을 한 거는 정광근 목사를 향해서 한 발언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꾸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저희 당의 정광근 목사가 큰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정광근 목사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제 사례를 얘기한 거예요. 정광근 목사가 저를 간첩이라고 했지만 네. 저는 당선됐잖아요. 네. 3%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렇죠. 네. 당선됐고 그러면 만약 그렇게 우리 당의 큰 지분을 가지고 있고 경선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면 저는 당선되지 못해야 정상이죠. 네. 근데 당선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M1 곳은 정광 목사가 맞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제 주변에 있는 제 캠프에 있는 사람이 대단히 걱정했습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뜨끔하고 싫어하는 표현이 간첩이라는 겁니다. 저 간첩이야. 뭐 빨갱이야 이런 말. 그런데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옆에서 자꾸 저보고 이거 이렇게 되면 당선 못 됩니다. 그런 걱정들을 계속했지만 정광훈 목사가 태용호 의원을 향해서 간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그거 아니고 우리 당원들이 현명하게 다 가려서 듣을 거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한 건데 역으로 그 내용이 완전히 왜곡돼서 내가 뭐 옆에 앉아 있는 김기현 대표를 저격했다. 근데 참 이게 참 이게 생뚱맞은 걸 수도 까마귀나 배 떨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 그날 마침 또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때 정광훈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다라는 이제 기사가 그 전날 나온 상태에서 나는 M1 곳에 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괄호 누구누구는 도움을 청했지만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글쎄 저 그렇게 해석된 데에 대해서 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청취자분들 질문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이 태용호 최고위원의 이 역사에 대한 발언들, 예를 들어 제주 4.3 사건 발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4.3 사건이 촉발된 것이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최근엔 백범 김구 선생은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 요 발언들이 이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기자들에게 얘기한 거 보니까 이건 나의 소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번복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발언들이 혹시 당 입장에서 봤을 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데 한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예, 아주 옳게 지적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그 발언을 한다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인은 절대 역사 평가에 나서면 안 된다. 왜? 역사라는 거는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도 생각해서 이게 서로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인데 여기에 정치인이 나서면 결국은 올 수 있는 표도
안 오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역사 문제에 나서지 말라 자꾸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예. 예. 저는 이게 우리가 역사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왜곡된 것이 있다면 이게 바로 잡아야 그래야 결국은 미래가 결정됩니다. 영국 저 유명한 소설가 오웰 같은 사람은 과거의 역사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제 소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까 그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 저는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그 피해자들 향해서 제가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예. 내가 그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정말 죄송스럽고 그렇다. 그런데 이 역사에 대한 평가 문제 이거는 저는 이겁니다. 역사에 대한 이 평가 문제는 저는 비록 제가 정치인이지만 네. 제 소신이 저는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